소유자의 경매 지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수인인데 매수인 입장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소유자, 돈을 빌린 채무자의 한번 입장에서 한번 보는 건데요. 나도 살다 보면은 어디서 돈을 빌리고 이렇게 하다 보고 뭐 사업이 안 되면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내 집에 대해서 경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매가 나왔는데 조금만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주어진다면 내가 좀 돈을 준비해서 이거를 갖고 취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채권자가 봐주질 않네. 이런 경우에 좀 연장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할 수 있겠죠? 네,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연장하는 방법, 지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서 채권자가 제 집에 대해서 경매를 붙였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좀 기다려달라니까 안 기다려줘. 그래서 나는 좀 연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냐? 그럴 경우에 이제 방법은 자, 쭉 보다시피 첫 번째 채권자의 연기 신청. 여기서 채권자는 경매 신청 채권자를 말합니다. 경매 신청한 채권자.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이 경매를 연기 신청을 하게 되면 연기는 해줘요. 그러면 연기를 해줄 때 채권자가 그냥 연기해 주겠어요? 단돈 얼마 이자라도 좀 갚으면 사정을 해봐야 되겠죠? 자, 아니면 그냥 해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자라도 얼마 갖고 와라. 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채권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연기 신청을 이렇게 되면 연기가 됩니다. 보통 한 2달 정도 연기가 돼요. 뭐 한 1개월에서 2개월 되고 또 연기가 필요하다면 채권자가 또 연기하면 또 연기는 해줘요. 그럴 때 이렇게 연기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송달을 안 받는다. 이건 뭐냐? 자, 우리가 아까 경매 절차에서 경매 신청을 하고 개시결정이 떨어지면 법원에서 개시결정문을 채무자한테 송달해 준다 그랬어요. 즉 너의 집에 이 채권자가 돈 받으려고 경매를 붙였으니 알고 있어라 라고 해서 개시결정문이 보내집니다. 그러면 이 개시결정문이 채무자가 받아야 돼요. 이걸 받지 않으면 경매는 진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시결정문을 받을 때까지 계속 이거는 송달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채무자가 받지 않았다. 그러면 야간 송달, 밤에도 안 받았다. 그럼 주말, 휴일 송달, 주말에도 안 받았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해요? 법원에다 게시해서 공시송달을 하죠. 공시송달. 공시송달이라는 거는 법원 게시판에다가 공고하고 채무자한테 이렇게 송달한다는 걸로 2주 지나면 송달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채무자가 이런 개시결정문을 받지 않으면 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경매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건 뭐예요? 경매를 지연을 시키려면 송달을 안 받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경매 절차의 하자, 흠을 찾아 이의 신청을 한다. 이거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경매 절차에 하자가 있어. 어떤 예를 들면 소유자가 2명이에요. 2인 이상이에요. 이걸 공유자라고 그러죠. 공동 소유한 사람, 공유자. 근데 소유자 한 사람한테는 경매 개시 결정을 설정했는데 송달을 했는데 한 명한테는 송달이 안 됐어. 이럴 경우에는 경매 절차에 하자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어떤 흠이 있다. 채권자한테 돈을 빌리긴 했는데 내가 100% 빌린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는 갚았다. 그런데 채권자는 전액 다 청구를 했다.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고 또 경매가 진행이 돼서 내 집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가만 보니까 감정평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이거는 그래서 이 감정을 다시 해달라. 재평가해달라. 이런 흠을 찾아서 이의 신청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법원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쉽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네 번째, 개인회생. 개인회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경매를 당했어요. 그러면 빚이 좀 있단 말이에요. 빚이 있는데 아주 내가 뭐 좀 소득이 여건이 돼 있고 어느 정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정도 된다면 개인 회생을 신청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전액 빚을 갚을 수 없고 내가 어떤 소득도 전혀 없다 그러면 파산으로 가야 되겠지만 개인회생은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는 것이죠. 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이 현재 진행 중인 경매가 개인회생 인가 결정 또는 폐지 시까지 중지됩니다. 중지. 이 개인회생이 되면 중지 명령이 나오는데요. 집행 중지 명령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나 폐지되까지 중지되는데 이 기간이 수개월입니다. 수개월 이상 가요. 그래서 많이들 이런 걸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지원하기 위해서 좀 짜증날 때가 어떠냐면 개인회생이 들어오려면 진작 들어오든지 낙찰 받고 나서 개인회생이 들어오면 이거 잔금을 못 내요.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중지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게 다 인가 결정이나 어떤 그 수개월간에 묶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딱 걸고 있어요. 아니면 이럴 때 법원에서는 자 불허가 해가지고 보증금 찾아가시든지 아니면 기다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내가 이게 요즘 같은 시기에는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개인회생 들어와서 뭐 보증금 걸어놓고 기다리지 뭐 이런 게 좀 더 현명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야 이거 뭐 빨리 찾아갖고 다른 거 해야겠다. 이 물건은 정확히 내가 뭐 그렇게 확신이 안 쓴다. 그럼 찾아가지고 불허가 해서 받아오면 돼요. 이건 매수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소유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개인회생하려면 이렇게 시간을 쭉 끌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이제 즉시항고는 낙찰 받고 자 허가 결정이 나고 그리고 허가 확정이 된다 그랬죠. 내가 허가 확정 이때가 이제 허가 결정이 이제 7일 걸리고 이때가 이제 또 7일 걸리죠. 7일. 자, 그럼 요 기간이 허가 결정 나고 요 기간을 뭐라 했어요? 즉시 항고 기간이라고 했어요. 즉시 항고. 자, 낙찰 받고 나서 요 허가 확정 사이 요 기간에 즉시 항고를 하는 겁니다. 누가? 채무자 소유자가 즉시 항고. 즉시 항고 사유. 내가 이 소유자인데 나 이 경매 진행되는 거 몰랐다. 이 개시 결정을 통지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항고장을 넣습니다. 항고를 때 채무자 소유자가 할 때는 보증금 10%를 걸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보증금 걸지 않고 그냥 항고장을 넣어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법원에서 보증금도 공탁을 10% 걸어야 된다 안 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보정하라. 이거 보증금 공탁하라고 보정명령이 옵니다. 보정명령. 보정. 그럼 이 보정명령을 따라 보면 여기서 채무자가 안 받아 이 결정은. 그럼 또 다시 이제 보정을 오라고 할 수 있죠. 안 받고 계속 기다려. 그럼 결국은 쭉 이렇게 하다가 안 받으면 기각돼 버려가지고 요거 즉시 항고가 없었던 걸로 돼버리고 다시 허가 결정이 확정이 돼서 잔금 납부 기간이 됩니다. 요 기간이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을 정도 끌린다 라고 할 때 요런 방법으로 좀 해요. 자, 이게 좀 부끄러운 일인데 요런 걸 가지고 일단 법률사무소에서 채무자들 시간 끌어주고 돈을 좀 받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소유자의 경매지원 방법 즉시항고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근래 또 법원에서는 이렇게 즉시항고가 남발되니까 일부러 아예 애초에 기각하고 빨리 잡기도 합니다. 법원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6번째 고가 낙찰이다. 이건 뭔 말이냐? 예를 들면 내 집이 감정가가 5억이에요. 그리고 내가 빌린 돈이 채무가 3억이야. 3억. 야, 내가 3억 빌린 거 인정하는데 딱 2달만 기다려줘라. 내가 어떻게든지 갈게. 내가 지금 현재 수중에 딱 5천만 원 있어. 5천만 원. 어? 그 2억 5천 있는데 2억 5천이 좀 있다가 내가 이제 사업해서 들어올 돈이거든. 그거 좀 기다려줘. 그랬더니 안 된대. 경매 진행하겠대. 그 경매 진행해요. 근데 야, 이거 억울해. 이 집이 어떤 집인데 내가 꼭 대대로 물려받은 집인데 이 집을 경매로 당하면 안 돼. 이걸 지키고 싶어. 이럴 때 방법.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채무자가 5억이잖아요.
감정가. 그러면 입찰 기일이 잡혔어요. 매각 기일이. 그러면 여기 보증금 얼마예요? 보증금. 여기 보증금 10% 5천만 원이죠. 자, 5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걸고 입찰을 하는 거예요. 입찰을 해. 누가? 채무자가. 채무자는 입찰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채무자는 그 돈이 있으면 빚을 갚아야지. 근데 채무자는 직접 못하니까 누구예요? 채무자의 지인, 가족을 통해서 이름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입찰을 합니다. 그럼 입찰을 들어가요. 입찰을. 보증금 5천에서. 입찰 얼마 써? 입찰가. 최저가가 5억이니까 5억 이상으로 써야 돼요. 5억 이상으로 입찰 써야 돼요. 5억 이상으로. 그럼 얼마를 쓴다? 50억. 50억 이상 쓰는 사람 있을까? 없죠. 50억 다 뭐 써봐야 뭐 5억, 6억 뭐 이 정도 되겠지. 근데 50억. 최고가 낙찰 됐어요. 그러면 최고가로 낙찰이 됐어요. 최고가로. 뭐 몇명 얻어. 그러면 이 사람이 자, 정매 진행 절차 어떻게 했어요? 낙찰 받고 일주일 허가 결정, 일주일 허가 확정, 또 잔금 납부 통지 한 달 후에 총 45일 정도 기간 줘. 그 기간 내에 잔금을 못 내. 잔금을 내요, 못 내요? 안 내죠? 못 내는 게 아니고. 못 내기도 하고 안 내죠. 예. 그러면 잔금을 못 내. 그럼 어떻게 해요? 재매각이 나오죠, 재매각. 또 재매각이 나오는데 한 달 정도 이상 걸리죠. 그러면 최소 두세 달 시간은 벌죠. 그러면 이 5천만 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채무자, 이 소유자 5천만 원 날리는 거 아니냐? 날리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내 돈 내고 내가 갖고 오는 격이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 여러분들 이제 가끔 보시면 경매장에서 야, 5억짜리를 50억 썼다. 야, 이거는 이 사람이 실수해서 0으로 붙인 거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이런 경우예요. 그죠? 네.